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방학 개론 이제 1강입니다. 첫 시간입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같이 공부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설레일 때가 있죠. 저는 이때가 제일 설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처음 입학할 때 그 첫 수업, 지금도 잊을 수 없고요.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첫 수업. 그러니까 중2, 중3은 별로 없고 고2, 3 없어요. 그 한번 완전히 교복을 바꿔 입을 때요. 예, 그때 첫 수업. 잊을 수 없네요. 예, 잘해야 되겠다. 예, 이런 마음이죠. 우리는 그 어릴 때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같이 저랑 열심히 해봅시다. 저도 진짜 열심히 할게요. 자, 시작할까요? 제일 먼저 소방학의 기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저 소방의 기초는 뭐가 있는지 한번 기억하게 해볼까요? 자, 넘어갑니다. 호호, 기초는 딱 하나 이거 나옵니다. 소방이 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소방이 뭘까요? 소방. 그럼 소방이 뭘까요 하면 잘 뭐 있는데 말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교도관은 뭘까요? 교정. 느낌 오죠. 군인은 뭘까요? 느낌 옵니다. 경찰 느낌 오죠. 이제 소방 느낌 오네요. 소방은 불 끄는 존재입니다. 어려운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고 구급합니다. 결국 소방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5덩어리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첫 번째 1번.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하고 불을 끄고. 두 번째, 무슨 활동을 하고요? 구조 구급을 하고요. 세 번째요. 국민을 뭐 하고요? 지키고요. 네 번째요. 이런 걸 합니다. 이 중에 소방의 궁극적인 목적은 불을 끄고 구조 구급하고 사람을 지켜주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평안하고요. 예, 잘 되고요. 또요.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고요. 그리고요. 다 먹고 살만하고요. 요것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 아닙니다. 분명히 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 이걸 함으로써, 이걸 잘 함으로써 이것 하는 것을 우리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소방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거 다시 갈라볼까요? 이렇게 말해볼까요? 좀 유시간 척 해볼까요? 소방의 가장 좁은 의미는 이겁니다. 최협이요. 뭐라고요? 1번이야. 소방이요. 진짜 소방은 불 끄는 사람입니다. 가장 좁은 개념은. 두 번째로요. 두 번째로 다시 해볼까요? 소방에 가장 좁은 건 불 끄지만 협의는 뭐냐 이런 말이면 협의는 1번 더하기 2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광의 해볼까? 광의. 광의는 뭘까요? 광의는 1번 더하기 2번입니다. 그 불나면 화재 조사도 하고 또요. 소방 홍보도 하고요. 시민들에게 정보도 제공하고요. 우리 소방 일입니다. 근데요. 가장 넓은 개념이잖아. 와, 넓다 이거 진짜. 그죠? 가장 넓다. 가장 넓다는 이거 1번, 이거 1번, 2번이 전부 다야 이거. 예. 위에 이거 전부 다. 3번이라고 합시다. 예, 1번, 3번요. 여기에요. 뭘 한다고요? 재난요. 이런 활동도 뛰어들고 합니다. 최강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뭘 하느냐면 이거 해요. 가리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소방공무원입니까? 맞죠? 우리가 근무하는 곳이 뭐예요? 우리는 소방기관이라 그래요. 소방기관요. 여기 근무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소방공무원이에요. 오렌지색 근무복 입고 일하는 우리 모두 다예요. 우리가요. 뭐든지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거 전부 다예요. 여러분, 이걸 어떤 의미의 소방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느냐? 여러분, 요걸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소방이라 그럽니다. 잘 들어야 돼요. 요게 뭐라고? 형식적 의미의 소방이다. 우리가 밥 먹고 하는 거 전부 다다.
이걸 더 유식한 말로 말해볼까? 요게 실무야, 실무. 실무. 여러분 가면 이제 현직 가면 소방 실무 1, 2, 3를 하게 되는데 요게 실무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하는 거 전부 다 형식적 의미의 소방 실무야. 네, 하는 거 전부 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진짜 소방은 뭐냐? 여러분 이게 진짜 소방입니다. 다른 거 이거죠. 그죠? 우리 이게 뭐라고요? 우리 이걸 실질적 의미의 소방이라 그래요. 쓸까요? 요걸 우리는 실질적 의미의 소방이다. 소방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소방이라는 게요. 형식적 의미의 소방은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소방 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 결론이 뭐냐? 형식적 의미의 소방은요. 이건 법적 개념입니다. 시험 안 나오니까 그냥 보소 그냥. 예. 저게 이거야 이거. 우리 기관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야. 실질은 말입니다. 실질은 이건 학문적 개념입니다. 아, 보통 소방은 불 끄고 구조구보 이런 거 하는구나. 맞잖아. 보편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지? 실질적 의미의 소방입니다. 그러면 학문적 의미의 소방이라는 것은 학문은 나라마다 유사하잖아. 그래서 이건 뭐라고? 보편적 개념의 소방입니다. 나라마다. 왜 학문적이니까요. 근데 법은 나라마다 다르죠. 다르죠. 그럼 법은 나라마다 다르니까 이건 뭐라고 해요? 상대적입니다. 법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잖아요. 그죠? 가변적입니다. 형식 의미의 소방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다는 겁니다. 오케이? 협의. 최협의. 협의. 광의 최광이에요. 그죠? 소방의 정의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협의. 협의, 광의, 최광의. 최광이 전부 다 형식적 의미의 소방입니다. 소방 실무입니다. 이거 법적 개념입니다. 오케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왜? 법이 잘하는 제도적 개념이고요. 또 가변적이고 법은 바뀌잖아. 그죠? 예. 나라마다 다른 상대적이죠. 이거다 이런 말입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바로 이제 한국 소방의 역사를 말해볼까요? 대한민국 소방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합니다. 2장. 우리나라 소방의 역사다. 여러분, 요건 양은 별로 안 되는데요. 요 우리나라 소방의 역사에 한 문제 꼭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걸 말씀해 보세요. 이러면 조선시대입니다. 세종 할아버지 때입니다. 자, 이제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소방의 역사 시작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는 첫 번째 기록인데요. 삼국사기에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경주에 서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게 삼국사기에 나와요. 그 말이 다예요. 두 번째로는 신라 진평왕때요. 경주의 영흥사란전에서 불이 납니다. 그러면 영흥사는 누가 만든 절이냐면요. 이건 법흥왕 때 만들었어요. 시험 안 나옵니다. 그냥 들어보시죠. 뭐래. 법흥왕 때 만들었습니다. 법흥왕은 부인이 많았습니다. 그 부인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법도 부인이라고 있어요. 법도 부인이 말입니다. 법흥왕한테 이야기해요. 저 그만둘 거라고요. 저 스님 되고 싶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만두고요. 비구니가 돼요. 영흥사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들은 모인 절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청도에 운문사가 있는데 그 비구니절입니다. 최초는 어디라고요? 이때입니다. 법흥왕이 절을 세웠습니다. 세워준 절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 아내를 위하여. 이 주지가 이분이에요. 세워준 절이 이 절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 불이 나서 진평왕이 친히 이재민을 위로하고 구제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몰라도 되고요. 여기 아셔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화재라는 게요.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요. 재앙이구나.
이걸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요거 기억할래? 시험에 요거 나와. 그리고 다른 책에는 이런 말도 나와. 화제에 대하여, 좀 쓸까요? 화제에 대하여 국가가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화제에 대하여 국가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뭘 가진다고? 관심을 가진다고. 그 국가가 어디서 관심을 가졌지? 나오잖아, 그죠? 뭐라고요? 국가. 짐이고 국가라 그랬죠. 짐이요, 현장에 왔다 그랬습니다. 이재민을 위로하고 구제했습니다. 요게 국가적 관심입니다. 다시 해볼까? 하나 더 할까? 이재민이 말입니다. 우리 뉴스는 이재민 100가구, 200가구 나오잖아. 이재민이 100명 넘어요. 여러분, 이재민이 100명 넘는 화제를 우리는 무슨 화제라고 하냐면 대형 화제, 중요 화제, 특수 화제 가운데 이제 앞으로 귀 따갑도록 들을 거거든. 미리 합니다. 예, 이재민 100명 넘는 화제를 우리는 중요 화제라 그래요. 시험에 이재민 100가구 나올 겁니다. 아닙니다. 100인입니다. 그럼 누가 이의를 제기할 때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야, 이 사람아. 어떻게 쓰는가 보니, 야, 이 사람아. 이렇게 하고요. 100가구라는 말은 우리가 1인 가구도 많지만 옛날에는요, 이게 대규모 가족단, 대가족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당근 100명 넘는 거라고 봐야지, 사람. 그건 당신 주장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건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기준요. 예? 100인입니다. 오케이? 기억합니다. 중요 화제입니다. 똑같이요. 그래서 첫 번째, 삼국시대는 화제가 사회적 재앙으로 그게 인식되었다. 요거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 통일신라다, 그죠? 통일신라는 보니까요, 이런 말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는가 보니까 지붕을 뜯어 고쳤다 이렇게 나와. 지붕을 초옥에서 와옥으로요, 기와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밥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생나무를 했는데요, 이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시 말해볼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지붕을 바꾸었는데요, 지붕은 초가입니다. 초가는요, 이건 볏집이거든요. 맞죠? 볏집은요, 이건 어디에 해당되냐? 불 엄청 잘 붙거든요. 볏집을 가리켜 우리는 특수 가연물이라고 합니다. 볏집의 중량이 말입니다. 얼마 이상 되면요, 네, 1,000kg 넘으면 이건 특수 가연물이 됩니다. 불 잘 붙습니다. 이걸 기와로 바꿨다 그랬죠. 연화요. 기와 올렸습니다. 그죠? 기와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요, 기와는요, 불 잘 견딥니다. 내화 구조 건축물입니다. 내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인내한다 그러죠. 예, 인내합니다. 요게 인내야, 인내. 그러니까 불에 잘 견디는 구조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콘크리트 구조죠. 철근 콘크리트, 철골 콘크리트, 연화조 이런 거요. 바꿨다야, 불 잘 안 붙겠다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 생목이라 생목, 생나무요, 나무, 목재요. 목재는 말입니다. 목재는 이게 연소 가운데요, 재를 남겨서 목재 연소를 고체 연소 가운데 분해 연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타고 재를 남겨요. 끝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하고요, 뭐로 바꿨다고요? 숯으로 바꿨다 그랬습니다. 숯, 목탄, 코커스 이런 거 바꿨어요. 그럼 이건 뭐냐 이런 말입니다. 이건 표면 연소입니다. 그러면 숯 아십니까? 숯은 말입니다. 숯은 지 혼자 벌겋게 있어요. 지 혼자 벌겋게. 목탄도요, 벌겋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요? 불꽃이 막 번져나오고 이런 거 없다고요. 이건 뭐라고요? 이건 첫 번째, 화염이 없습니다. 무슨 연소라고요? 화염이 없다야. 무염연소다야. 첫 번째, 화염이 없다. 무염연소다. 여기는 말입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독성가스 없습니다. 예, 그냥 표면 연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이 번지고 이런 게 없다고 그냥 숯 그대로 있는데 뭘요. 이건요, 화세가 세잖아요. 생나무 확 타잖아, 그죠?
예,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했다고요? 이거 했다고요. 연화조로 바꾸고요. 그리고요, 뭐라고요? 이런 걸로 바꿨다고요. 언제요? 통일시대 때요. 이걸 다른 말, 아까 삼국시대는 뭐라고요? 화재가 사회적으로 큰 재앙임을 인식했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요, 뭐라고? 방화의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예, 여기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예, 예방을 위한 방화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언제요? 답은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어디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예, 어디에? 삼국사기예요. 요 말, 이렇게 바꿨다 이 말은 고려시대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방화의식은 계속 유효했다 이런 말도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는요, 화재를 뭐라고 했느냐? 화재를 불을 소멸한다 그래서 소재라고 했습니다. 고려는 화재를 소재라고 했다. 고려에는 소방 조직은 없습니다. 다시 합니다. 소방 조직은 조선에 나와요. 고려 시대에는요, 뭐가 없었다고요? 소방 조직이 없다. 그런데요, 뭐는 있었다고요? 그럼요, 소방 제도는 있습니다. 고려는 제가 찾아보니까요, 고려는 잦은 변란으로 인하여 피해가 컸고 이제 화재에 대한 대비를 하려고 지하에 창고를 만들었다 나와요. 큰 창고 대창, 작은 창고 소창, 중간에 어중하는 거 중창이요. 그래서 창고를 많이 만들었다. 그게 이제 곡물이라든가 쌓기 시작했다. 그죠? 그리고 주간에는 그렇게 됐지만요, 야간에는요, 그 창고 지킴이가 있었다. 그 공무원입니다. 근데 그 창고 지킴이를 우리는 뭐라고요? 금화 관리자라고 합니다.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야간 창고 지킴입니다. 그래서 큰 창고에 화재 담당하는 관리자라고 했습니다. 금화 관리자입니다. 두 번째로요, 고려시대부터 본격적으로요, 처벌이 세집니다. 국사책에 이런 말 나오죠. 국사책에요, 통일이 신라가 중국의 힘을 빌려와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못된 형벌 있죠. 고약한 형벌요. 이런 것도 같이 막 도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사지를 죽이고 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중국 거 복사한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한 처벌한 거예요. 이거 영향을 받아도 고려부터 하기 시작한다고요. 엄격했습니다. 처벌이 강화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최무선이라는 할아버지 아시죠? 화약으로 스시마를 정벌하고 그 최무선으로 하여금 화약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화통도감을 설치했는데, 화통도감은 오늘 버전으로 말하면 화약을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해볼까요? 화약이죠, 화약. 화약은 위험한 물건입니다. 화약은요. 그러면 화약은 다이너마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건 위험물 가운데 몇 류에 들어가느냐면 제5류에 들어갑니다. 제5류요. 화약은 제5류에 들어갑니다. 제5류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뭘 기억하느냐면은 요거요. 금화 관리자요. 요거 알면 돼요. 오케이? 요거 알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조선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조선시대입니다. 아까 우리가 고려시대 소방은 소재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조선시대 소방은 뭐라고요? 네, 여기 소방은 불을 금한다 그래서 금화라 그랬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조선시대라 그랬습니다. 맞죠? 그러면 금화라고 했고요. 조선시대 와서요, 처음으로 이 땅에 조직을 만듭니다. 네, 됐죠? 그러면 세종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첫 번째, 세종 8년 2월입니다. 세종 8년 2월에 국방부입니다. 병조 소속에요, 금화도감을 둡니다.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공조입니다. 공조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토교통부입니다. 공조 소속에요, 뭘 두느냐면요, 수성 금화도감을 둡니다.
수성금화도감은요, 이 두 조직을 합친 것입니다. 하나는요, 금화도감이고요. 하나는요, 이게 수성이라는 게 성이 캐슬이야, 캐슬. 수는 수리한다. 예, 리페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여기 성문도감입니다. 요걸 합쳐서 수성금화도감을 만든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 보십시오. 이때 이제 관리가 있는데요. 관리는요, 예,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누가 있느냐면, 관리는 첫 번째 제조요. 사, 부사, 판관이 있습니다. 이제 소방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가 있는데, 그 관리의 숫자는요, 예, 사, 이거 둘, 부사 둘, 판관 둘입니다. 덩어리가 커졌죠. 그죠? 예. 덩어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덩어리가 커져서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예, 7, 5, 6, 6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 그죠? 바뀌어야 되네. 예. 7, 5, 6, 6에 4, 2, 2, 2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요게,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세종대왕 직통 핸드폰 번호는요, 010. 얼마요? 7566에. 예. 4222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언제라고요? 세종 8년 2월이고요. 세종 8년 6월입니다. 그러나 세조가 집권하게 되거든요. 세조가 집권하면서요, 요것만 남게 됩니다. 요거 남게 되고요. 요건요, 소속이 바뀝니다. 어디로요? 서울시 소속으로 바뀌어요. 금화도감은 어디로 바뀐다고? 한성부 소속으로 바뀝니다. 오케이, 이제 우리의 족보를 찾아가 볼까요? 우리 제일 먼저 세종 8년 2월에 우리는 뭐라고요? 예, 국방부 소속에 금화도감을 두었다. 그러다가 세종 8년 6월에 넉 달 있다가 바로 합쳤다. 성문도감과 금화도감을 합쳐서 우리는 병조, 공조 소속에 지금의 국토교통부 소속에 수성금화도감을 만들었다. 그러다가 세조 집권기에요, 성문도감은 남기고요, 금화도감은 뭐라고? 한성부 서울시 소속으로 옮겨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왕 직통 전화번호는 010, 예, 7566에 4222입니다. 여러분, 이 유치한 것도 시험에 나온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교재를 확인하러 갑니다. 예, 국방부 소속의 금화도감이고요. 또요, 국토교통부 공조 소속의 수성금화도감이고요. 전화번호는 말입니다. 010-7566에 4222입니다. 네, 7566에 4222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요. 조직이 있었다. 그 조직 이름이 뭐라고요? 네, 금화도감입니다. 오케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나갈까요? 네, 지나갑니다. 자, 조선입니다. 이번엔 또 뒤로 와요. 뒤로 가셔서 이번에는 세조 6년이에요. 아까 했는데, 그죠? 세조 6년에 이 기구를 개편하여 성문도감은 그대로 잔류하고요, 금화도감은 서울 소속으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 할아버지는 엄청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비상설입니다. 노비를 중심으로, 상설이 아니고요, 화재가 나면 소집을 하는 소방이 있는데 그 소방이 뭐냐 이러면 그거 바로 금화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요, 진짜 이제 상설입니다. 예, 상설은 세조 때 만들어요. 누구라고요? 예, 멸화군입니다. 요걸 없애고요, 멸화군으로 바뀌었는데 멸화군은 상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라는 것은 언제요? 성종 때인데요. 누가 건의했느냐면요, 한명회라고 아시죠? 한명회. 예, 한명회가 약간 개혁 지향적인 분인데 한명회의 건의로 성종이 받아들여요. 그럼 그게 뭐라고요? 오가 작통이에요. 오가 작통은 어디 나오냐면요, 당나라에 오갑이라고 있습니다. 요걸요, 한명회가 성종에게 건의합니다. 만든 게 뭐라고요? 이게 오가 작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나라의 오가가 뭐냐? 5가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예, 서로 감시하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가입니다. 5가정을 묶어서 통제하는 거죠.
이거 통제하는 거거든. 오가작통은 엄밀히 말하면 왕권 강화 수단입니다. 그죠? 근데요, 이 오가작통이라는 게 왕권 강화 수단인데 이게 이 소방하고 뭐가 관계되느냐 이러면 이게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이게 자위소방대와 관계됩니다. 자위소방대요. 그래서 이 자위소방대, 나중에 의용소방대 된다고 돼 있죠. 그죠? 자위소방대. 예, 성명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방대원이요. 야간에 인접 마을에 불이 나잖아. 우리 이렇게 말하죠. 예,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인정이죠. 사람 인자 곤배정자인데요. 국어 시간에는 인경어를 씁니다. 여기에 종을 북을 때리잖아. 그 북을 때리면 이 북이 의미하는 것은 이 시간 이후로는 통행하면 안 된다. 이 북을 쳤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통행 금지입니다. 근데 통행 금지 인경인데 인경을 알리고 그 옆에 불악에 불이 났다고요. 그러면 이쪽 불악에 이장하고 청년회장하고 몇 명은 불 끄러 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는 신분증이 있는데 그게 금화패입니다. 그게 구화패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게 뭐라고요? 소방대원의 야간 통행증. 뭐라고? 금화패, 구화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가볼까요? 넘어가면 안 되고요. 자, 세종대 하나 더 합니다. 자, 지울까요? 예. 세종 할아버지는요. 세종 할아버지는 뭘 하셨느냐면요. 이런 걸 하게 됩니다. 하나 씁니다. 뭘 하게 됐냐면은 금화 조건이라는 걸 하세요. 금화 조건은요. 이게 불 끄는 것에 대한 법령집입니다. 금화 조건은 불 끄는 것에 대한 법령집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금화 조건은 법령집이 어디에 대한 법령집이냐면 궁중요. 궁궐 내에 화재 예방입니다. 네. 이런 기준을 정한 것이 뭐라고요? 금화 조건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이런 규정도 세종 할아버지는 만들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것은 세종 8년 2월에 금화도감, 병조소송료, 세종 8년 6월에 수성금화도감요, 공조소송료. 전화번호는요 010-7566-4222요. 오케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뒤로 넘어갈까요? 뒤로 넘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근대적 의미의 소방이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근대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요 근대는 언제라고요? 예, 1894, 1895 갑오개혁입니다. 예, 우리 역사에 근대라는 말을 언제 쓴다고요? 1894, 1895 갑오경장입니다. 이제 의의가 큰데요. 너무너무 중요하네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파이어 파이터 있죠. 소방요. 그죠? 이 파이어 파이터라는 말은 이때 처음 씁니다. 지금요. 아까요. 고려는 뭐라고요? 소재고요. 조선은 뭐라고? 금하고요. 갑오경장 이유는 뭐라고? 소방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소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로요. 첫 번째 경무청 처무새치 이 말 나오네. 수화소방이란 말을 나오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최초로 소방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예, 중국으로부터 수총기를 도입했어요. 수총기는요 물통 달고요. 우리 어릴 때 물놀이 한 이거 있죠. 시골의 농약시 이거 수총기야 이게. 대나무로 만든 도입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본에 강제 합병하기 전에요. 보험회사를 만들었습니다. 1908년입니다. 영업을 언제 한다고요? 1925년입니다. 1925년은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방에 25년이잖아. 25년은요, 우리의 근대적 의미의 근대 최초에 뭘 만들었다고? 근대 최초의 소방서를 만들었습니다. 근대 최초의 소방서를 만들었어요. 근대 최초의 소방서. 이게 바로 경성소방서입니다. 여기 어디 있느냐? 여기 조계사 옆에 있는 종각이 종각. 조계사 옆에 있는 현재의 종로소방서입니다. 오케이?
근대 최초의 소방서다. 무슨 소방서라고? 종로 소방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요 보험회사 있잖아. 보험회사는 요즘에 어느 회사 AIA야 이게. 그 다음에 최초의 수도를 만들었다. 그죠? 소화전입니다. 여러분, 수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옥내 소화전이 되는 거예요. 수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옥외 소화전이 된다고요. 수도를 우리가 만들었나요? 우리는 수도를 안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6.25 전쟁 이후에도요. 우리는 60년대까지도 청계천 같은 데 빨래가 나와서 거기서 빨래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아십니까? 그러면 일본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일본 사람이요.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대규모로 들어옵니다. 우리 땅에. 일본 사람이요. 대규모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소방조, 의용 소방대 자기를 위하여 만들고 이 사람들이 수도를 해서 소화전을 만들고 다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자기의 그걸 위하여. 예.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그러나 이거 여기에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시즌이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쓴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이렇게 된 것이다. 여기 중요한 것은요. 요겁니다. 요거. 근대 최초의 소방이란 말이 썼다. 오케이? 요게 중요한 거야. 아시겠어요? 요거 알면 됩니다. 자, 지나갈까요? 자,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요 다음 뭘까요, 이제? 요게 이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일제 식민지기다. 그죠? 예, 일제 식민지기입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 일제 식민지기입니다. 외구 침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입니다. 15년에 소방서 규칙을 만들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소방관을 공채합니다. 사용합니다. 1922년 판임관을 대원. 판임관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 8급 정도 돼요. 8급. 그 다음에 채용했다. 아까 했잖아요. 여기 중요합니다. 종로 소방서요. 경성 소방서. 근대 최초의 소방서요. 그 다음에 1939년에 경방단을 만들어요. 경방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한말의 말입니다. 일본이요. 소방조를 소방조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만든 거예요. 많은 사람이 넘어와서요. 그 다음에 또 뭐 만드느냐면 수방단이라는 것도 어느 동네는 수방단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런 거 저런 걸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보니까요. 1939년에 이걸 통합해가지고 통일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게 경방단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걸 요즘 버전으로 말해볼까요? 요걸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요건 의용소방대가 되는 것입니다. 의용소방대요. 오케이? 의용소방대요. 참고로 말입니다. 의용소방대를 절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데 첫 번째 어디라고요? 자치구요. 어디라고요? 군요. 의용소방대 설치할 수 없어요. 동요. 여러분 기억할래? 여기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해볼까?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입니다. 광역시입니다. 도입니다. 또요. 시입니다. 되죠? 또요. 읍면입니다. 이런 곳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이런 곳은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제시대에 뭘 도입하는가 보니까 이런 말 나오네. 소방차요. 사다리 소방차를 도입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요. 119 전화는 이때 들어오네요. 지금은 119 있죠. 그건 일제 수탈기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화재 발생의 경보다. 그죠? 야, 이때 벌써 했다. 그죠? 그럼 경보는요. 화재가 발생하는 신호는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계 신호입니다. 제목만 할게요. 불이 났습니다. 발화 신호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불을 껐습니다. 진압했습니다. 그죠? 이거 다르게 말하면 뭐죠? 이걸 해제 신호라고 해요. 그 다음에요. 이번엔요. 훈련 신호입니다. 이 훈련 신호는 무슨 신호와 같은지 아십니까? 비상 소집 신호와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우리 소방 신호는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막루 있잖아, 막루. 막루는 군대 갔다 온 남학생 고가초소 있죠.
2층짜리 사무실의 초소, 그죠? 그걸 막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자동에 차고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구 침탈기에는 뭐도 했느냐면요. 우리 이때 뭐도 했다고요? 불조심의 날 행사도 했던 것입니다. 다 언제라고요? 일제 식민 지배기입니다. 여기까지요. 오케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자, 현재 우리는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그 다음에 근대, 조선 후기요, 갑오경장 이후요, 그 다음에요, 강제합병, 예, 일본 침략기까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미군에 있다, 미군정기가 있는데요. 미군정기는요, 제일 먼저 미군정기는 언제 하느냐면 1945년 맞죠? 국사쌤한테 배우죠. 45년 8월부터요. 언제요? 48년 8월 정부 수립 이전까지거든요. 그죠? 맞죠? 미군정기입니다. 그러면 미군정기는 뭘 했느냐? 미군정기는요, 중앙 집권형 소방제도가 아니고요,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 소방을 합니다. 딱 미국답죠? 분권, 그죠? 권한을 나누고. 미국 버전 아닌가, 이거? 예? 근데 우리 같이 일본이나 한국은요, 집권요, 중앙이 꽉 틀어잡고요. 이런 겁니다. 미국이 분권을 했습니다. 자, 보실래요? 미군정청에 말입니다. 그 상무부가 있고요. 토목국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중앙소방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위원은 7명입니다. 이번엔요, 도 있죠, 도. 조선 팔도라 그러죠. 이때는 팔도거든요. 그러면 도입니다. 도에는 뭐가 있다고요? 도소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5명입니다. 그럼 다시 해볼까요? 중앙소방위원회 밑에요, 뭐가 있다고요? 소방청이 있다고요. 문소방청요, 중앙소방청요. 이번에는 도 밑에입니다. 도 밑에 뭐가 있다고요? 예, 도소방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번엔요, 시읍면입니다. 시읍면에 소방부가 있습니다. 예. 여기다 해야 되겠네요. 예. 여기 뭐 있다고요? 시, 읍, 면요. 소방부가 있습니다. 요게 미군정기 때의 소방 조직입니다. 미군정기는 뭐라고요? 자치소방이다. 다르게 말하면 분권소방을 하게 돼요. 분소방, 자치소방. 뭐라고? 분권소방요. 반대말은 뭐예요? 중앙집권이죠. 대통령, 행정안전부 꽉 틀어잡습니다. 현재 우리는 국가소방이죠. 이 집권입니다. 중앙집권이요. 분권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 미군정기입니다. 우리는 미군정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3년간 잠깐 하는 거죠. 우리 이걸 뭐라고 해요? 과도기라고 합니다. 무슨 기라고요? 우리 이때를 과도기라고, 과도기. 오케이? 과도기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까지요. 자,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이제 그럼 정부가 수립됐겠네. 정부가 수립됐어. 그러면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는 뭐가 되느냐? 이제 이게 됩니다. 예, 중앙집권형 소방으로 바뀌어요. 그게 뭐라고요? 내무부 치안국 소방과예요. 우리 위상이 말이 아니다. 그죠? 예, 이게 과밖에 안 돼, 과밖에. 지방은요, 도지사 밑에 도경찰국 소방과예요. 진짜 우리 위상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에 만든 것이 있는데 49년 8월에 국가공무원법을 만듭니다. 이때 우리 소방공무원은요, 뭐냐면 일반직 공무원이었어요. 58년 3월에요, 소방법을 만드는데요. 이게 언제 바뀐다고요? 예, 2003년. 언제요? 5월요. 5월에 이게 소방법이 바뀝니다.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4가지 법으로, 예, 분리되게 돼요. 했죠? 4가지 법이 뭐라고? 첫 번째 법이 소방기본법이요. 두 번째 법이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주 및 안전관리법이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소방시설 공사법입니다. 네 번째가 뭐라고요? 네 번째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입니다. 이렇습니다.
4가지 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건 됐고요. 69년 1월에요. 경찰 공무원법을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아까 일반직이죠. 별정직입니다. 공무원을 임용하는 규정을 별도로 정했다 그래서 이때는 별정직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지나갑니다. 여기에 일반직, 별정직은 뒤에 다시 나와요. 오케이? 예, 여기까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언제라고요? 여기 정부 수립 이후에 소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요? 우리는 이걸 초창기라 그럽니다. 진짜 대한민국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일제는요, 과도기 3년 잠깐 하는 거잖아. 과도기 이건 초창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뒤로 가봅시다. 이번에는 1970년 이후입니다. 이후에는 뭐가 되는가 보니까 우리는 국가도 하고요. 그대로 아까 그전 국가잖아요. 와, 자치도 하게 됩니다. 자치는 서울과 부산입니다. 이거 이렇게 된 배경은 행정책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70년에 뭐가 있어요? 1972년입니다. 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을 하게 됩니다. 몇 차 기원입니까? 제7차 기원입니다.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요 이전까지 했으면 진짜 우리나라 영웅 됐습니다. 괜히 욕심내셔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많이 좀 반감됐다 그럴까요? 예. 그 당시에 유경수 여사께서는 진짜 하지 말자고 막 예언했답니다. 하지 말라고요. 예? 이제 그만하죠. 근데 그 권력이라는 게 안 그렇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두지 못합니다. 그 주변 사람 절대 못 놓게 해요. 누려야 되니까 기득권을요. 근데 아무튼 이거 하면서 이제 뭔가 국민들에게 뭔가 당근을, 사탕을 줘야 돼, 사탕. 그 사탕이 이겁니다. 이게 잘 되나, 이게? 이거 되려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데요. 그래서 맛보기로 해서 이제 시범으로 해보죠. 아예 이거 접고 한 거야. 요거만 하려고요. 예. 왜냐하면 서울과 부산은요, 사람의 민도가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딱 하고요. 나머지는 짜야 돼. 그래서 아무튼 이원적이었다. 이원적이란 말은 서울과 부산은 자치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국가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거 안 됐어요. 그거 원래 하려고 했는데. 예.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71년에 대형각 호텔에 불이 났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불이 났어요. 그 다음에 나오네요. 네, 썼죠. 처음으로요. 서울과 부산에 이게 자치입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73년 2월 8일 날 누구 때문에 이 법을 만드냐?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은 여전히 경찰공무원법이었습니다. 아까 제가요. 아까 다른 사람은 여전히 뭐라고? 여전히 경찰공무원법이에요. 근데요. 이제 떨어져 나갔잖아요. 경찰은 국가직이거든요. 이제 지방직으로 떨어져 나갔어. 이 사람들 위하여 부랴부랴 만든 게 지방소방공무원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1978년 마지막입니다. 3월 달에요. 무슨 법을 만든다고요? 소방공무원법을 만듭니다. 여러분, 아까 경찰공무원법도 별정직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것도 별정직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별정직입니다. 공무원을 임용하는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별정직은 신분 보장이 안 돼요. 현재 우리는 신분 보장 60살까지 되죠. 여기 나오는 아까 별정직 있잖아요. 이건 신분 보장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주 기쁜 날이 있는데 우리의 큰 생일이 언제냐? 우리 생일이 이때입니다. 드디어 우리도 본부를 만듭니다. 75년 7월입니다. 소방은 민방위 본부요. 경찰은 73년에 치안본부요. 이제 나란히 대등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치안본부, 우리 소방본부요. 오케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됐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그 이후입니다. 나머지 됐고요. 자, 우리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보니까 우리는 쭉 오셔서 이제 70년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보니까 와, 우리는 드디어 특정직으로 현재 우리가 특정직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 볼게요. 우리는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죠? 해봅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는 우리가 뭐라고요? 예, 일반직입니다. 여러분, 일반직은 신분 보장이 돼요. 그러다가요, 우린 쭉 오셔가지고 언제요? 1969년 경찰공무법 만듭니다. 이때는 뭐라고요? 별정직입니다. 여러분, 별정직은 신분 보장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요, 우리는
1978년입니다. 78년 3월 1일 소방공무원법 만들었거든요. 이때는 뭐라고요? 여전히 별정직입니다. 그죠? 그럼 이번에는 1981년이 아니고요. 83년 1월입니다. 이때 이제 뭐라고요? 이제 바뀌어요. 무슨 직으로요? 특정직으로 바뀝니다. 요게 누구냐면요. 요게 우리나라 소방의 일반적인 변전사입니다. 근데 서울을 말해볼까요? 아까 우리가 서울, 부산 했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스토리가 좀 다릅니다. 서울과 부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은 스토리가 우리랑 달라요. 같아요. 근데 이분은요. 뭐라고요? 요거 들어오기 전에요. 73년 2월 8일 날요. 뭐라고요? 지방소방공무원법을 만들어서 이 사람도 별정직인데 여기에 벗어났습니다. 예, 뭐라고? 지방소방공무원법을 만들었다. 별정직이다. 예, 실무부장이 안 됐다. 그러다 이거 만들면서 이 사람도 다 같이 가요. 요거 누구 버전이라고요? 서울과 부산이다. 결론을 말해볼까? 결론은 소방공무원은 초판에는 일반직이고요. 막판에는 뭐라고요? 특정직이고요. 그 사이에는 모두 다 뭐라고요? 그 사이에는 모두 다 뭐라고? 그 사이는 모두 다 별정직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순서가 어떻게 되지?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입니다. 오케이? 요 관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1992년입니다. 92년에 와서요. 드디어 우리는 무슨 소방이 된다고요? 네. 드디어 이제 우리는 광역 소방이 되는 것입니다. 광역. 시도 소방이 돼. 시도 소방. 예. 표시해 볼까요? 무슨 소방이 된다고요? 광역 소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광역은 시도니까요. 이제 책임자가 누구라고요? 시도지사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나올 게 없습니다. 밑에 2003년 5월에요. 뭐라고요? 소방법을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소방 1분법, 소방 2분법, 소방 3분법, 소방 4분법, 소방 기본법, 소방 시설법, 소방시설 공사법, 위험을 안전 관리법. 현재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 92년 이후에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4년 4월 19일입니다. 이때요. 배는 476명이 탔는데 이유도 모르게 304명이 죽어요. 이상하죠? 그럼 이때요. 이때 우리는 뭘 만들었다고요? 예, 매년 4월 19일을 말입니다. 이 배가 깔아앉은 날이거든요. 좀 기억합니다. 재난및 안전관리법에 보면 이게 국민 안전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국민 안전의 날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마지막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없어진 소방청을 새로 만들고요. 올해 4월 1일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우리 신부는요. 지방직이 아니고 뭐라고 모두 다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수업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고로 뭐가 없어졌다고요? 그럼요. 소방공무원법이요. 아까 우리가요. 1977년 12월 31일 날 소방공무원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석 달 있다가 1978년 3월 1일부터는 이 법이 시행되잖아. 그죠? 그러면 소방공무원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어떤 규정이 있는데 동일한 규정에 대하여 여기는 A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B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규정이 있는데 여기는 C라고 되어 있고요. 규정이 없습니다. 예, 여기는 규정이 없는데 여기는 D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경찰 국가직입니다. 그러면 경찰은 국가공무원법도 적용하고 경찰 공무원법도 당연히 적용한다고요. 내 말의 요지는 뭐냐면 이게 바뀌면서 우리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말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다 국가직이잖아요. 경찰, 교도관 다 이거잖아요. 이거. 예, 국세 세무청 그죠? 세무서 이런데 이건 뭐라고요? 규정이 A와 B가 있으면 소방에게는 이거 적용한다고요. 그럼 이거 언제 적용합니까? 이건요. 여기에 규정이 없을 때만 이거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규정은 당연히 이거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없으면 네 할게. 당연히 내가 하는 거고요. 규정이 다르면 누구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요 말의 의미는 소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입니다. 니하고 내하고 붙으면 누가 이긴다고요? 내가 이긴다고요. 소방공무원법은 이 법의 특별법이다. 없어진 거 아닙니다. 누가 없었다 그래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요. 예, 여기까지 우리는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요게 딱 50분인데 실제로 하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그죠? 삼국시대 못, 통일시대 못, 고려 못, 조선 못, 가복의 근대 못, 그 다음에 예, 일제식민지 못, 미군정이 못, 정부수립 못, 쭉쭉쭉. 예, 중심되는 내용은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하나 나오거든요. 늘 나옵니다.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합니다. 세종대왕 핸드폰 전화번호 말해보소. 얼마라고요? 010에. 얼마요? 그럼요. 7566에 4222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바이.